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영덕은 국민의힘 김광열 후보와 무소속 박병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영덕 출신의 두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출신으로 40년 공직생활 경험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광열 후보. 현장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맛 나는 영덕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소멸되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나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으며 언론인 출신 무소속 박병일 후보는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아픔을 딛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영덕군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군의 군세를 확장 부자 될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고자. 두 후보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광열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영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의료 인프라 구축, 복지 공약과 함께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 등 관광 분야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동네 블루로드를 잘 개발해서 관광지로서 손색 없도록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영업을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박병일 후보는 천지원전을 재추진하고 영덕타워 건설, 고래불권 관광특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천지원전 내지 또 기타 그 부수에 따르는 알파 오메가 다 합쳐서 좋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박 후보는 이 밖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노인복지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복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국민의힘 영덕 군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영덕 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친목회 회원 등에게 성별과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90여 통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북도 선관위가 국민의힘 영덕 군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선거인 B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지난해 4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규제 당국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 완료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봄쯤 방류를 개시할 예정인데 현지 어민단체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수가 본격 방류돼 해류를 따라 동해로 흘러들 경우에 국내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등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늘 경주에서 상반기 실무협의를 열고 사용후 해결료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과 함께 사용후 해결료 과세를 통해 피해를 겪는 지역민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 정책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에만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도 광역단체장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반경 40km 이내에 방사능 방제 종합 안전센터 건립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 10명이 선거운동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반지성교육 아웃, 반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정책과 선거 캠페인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 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도 보수층 결집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79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491명, 경주 240명, 영덕 35명, 울진 24명, 울릉 7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32.5%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경북 동해안은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울진은 30.2도, 포항은 30.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 듯합니다. 계절이 2달가량이나 앞서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의 세기도 강하기 때문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겠고요.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목이 올해 4월 말까지 38만 그루 발생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습니다. 제선충 발생 지자체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목은 지난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 예찰 활동이 미흡했고 예찰에서 누락된 피해 고사목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